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조심스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삐끗해서 며칠씩 고생하고 병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20년 넘게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요통으로 고생하셨던 69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없이 병원을 다녀도 일시적인 해결만 됐던 분이 어떻게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건강한 허리를 되찾으셨는지 그 생생한 경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살이고 지금은 손주들과 신나게 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한 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도 한참을 망설여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언제 또 삐끗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고 그 공포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허리 문제가 시작된 건 40대 후반쯤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냈죠. 어느 날 아침 빨래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남편이 출근하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요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허리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하시면서 며칠 푹 쉬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고 일주일 정도 누워서 쉬었더니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무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1년에 서너 번씩 허리가 삐끗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 청소하다가 심지어는 재채기를 하다가도 허리가 삐끗했죠. 한번 삐끗하면 최소 일주일은 고생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침술원. 가는 곳마다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고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네요. 척추 사이가 좁아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퇴행성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하셨죠. 물리치료를 받으면 그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파지고 결국 다시 병원 신세를 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삐끗하지 않아도 허리가 항상 무겁고 뻐근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먼저 옆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죠. 그냥 벌떡 일어났다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앉아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30분만 앉아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일어설 때는 허리를 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아예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첫째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었고요.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는 게 우리 부부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해도 내 허리 때문에 안 되라고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죠.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60대 중반이 되자 우울감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평생 허리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건강하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세를 펴려고 해도 아파서 오래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리 통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고 조심조심 살면서 버티는 게 제 일상이 됐죠. 그런데 2년 전 겨울, 제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왔다가 제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요즘 유명하다는 재활 전문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봤자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예약을 잡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만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정말 꼼꼼하게 들어주셨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 하루 중 언제 가장 불편한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30분 넘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걸음걸이를 보고 자세를 체크하고 간단한 동작들을 시켜보셨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실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르신, 디스크나 척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허리 통증은 근육과 자세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20년 동안 디스크 때문이라고, 척추가 안 좋아서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근육과 자세 문제라니요.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리를 지탱하는 건 뼈만이 아니라 주변의 근육들이라고요.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배와 허리 주변 근육들이 튼튼해야 척추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이 근육들이 너무 약해져 있고 또 불균형하게 발달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쪽은 너무 긴장돼 있고 한쪽은 너무 약해서 허리에 부담이 계속 간다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자세 문제도 지적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는데 이 자세가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서 서는 습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는 습관 같은 것들이 모두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술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들을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운동으로 20년 된 허리 통증이 나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3개월만 정말 열심히 해보시라,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재활 치료 시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저를 맡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동작,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드는 동작, 이런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중심을 못 잡겠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몇 초 버티는 것도 힘들어서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몸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를요. 선생님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을 30분씩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뻐근한 것 같았고 같은 동작을 해도 예전보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제 자세가 좋아졌다고 말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예전보다 허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통증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재활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의 습관도 바꿔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앉는 방법부터 바꿨어요.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게 했습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 앉는 습관은 의식적으로 고쳤어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려서 남편이 옆에서 여보, 자세라고 상기시켜줘야 했습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쪽 발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어서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한쪽 발에만 무게를 싣던 습관을 고쳤죠. 또 오래 서 있어야 할 때는 한쪽 발을 작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허리가 편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몸에 가까이 당긴 다음 다리 힘으로 일어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도 배웠어요.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옆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팔로 침대를 짚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허리에 부담이 훨씬 덜했어요. 집안일하는 방법도 바꿨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청소기를 몸에 가까이 두고 허리만 굽히지 않고 무릎도 함께 구부리면서 했어요. 빨래를 넣을 때는 빨래 바구니를 의자에 올려놓고 허리 높이에서 작업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싱크대 앞에 작은 받침대를 두고 한쪽 발을 올려놓으면서 했고요. 신발도 바꿨어요. 그동안 편하다고 슬리퍼만 신고 다녔는데 선생님께서 그게 자세에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쿠션이 좋고 발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화를 신는 게 어색했는데 신다 보니 훨씬 안정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잠자는 자세와 베개, 매트리스도 신경 썼습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안 좋다고 해서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로 바꿨어요. 베개도 너무 높지 않은 걸로 골랐고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니까 허리가 한결 편했습니다. 운동도 재활치료에서 하는 것 외에 일상 속에서 늘렸어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짧게 걷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나갔어요. 걷는 동안에도 자세에 신경을 썼습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었어요.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영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키우는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초보자 수영 교실에 등록해서 차근차근 배웠어요. 자유형은 어려워서 주로 배영을 했는데 물에 떠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 수영장에 가는 게 새로운 낙이 됐습니다. 식습관도 신경 썼어요.
허리 건강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과체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줄였어요. 특히 뼈 건강에 좋다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물론 가끔 무리하면 조금 뻐근한 느낌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삐끗해서 며칠씩 고생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편안했고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허리가 언제 아플까 하는 불안감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과 바닥에 앉아서 놀아주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래, 뭐하고 놀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죠. 남편과도 다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등산도 하고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것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이 여보, 우리 요즘 정말 젊어진 것 같아라고 말할 때 저도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나니 제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육이 탄탄해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에서 해방됐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재활 운동을 30분씩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통증,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척추나 디스크의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육과 자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키울 수 있고 자세는 교정할 수 있어요. 저는 69살에 시작했지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재활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들부터 바꿔나가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자주 실수했고 운동하기 싫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